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원총회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에 걸맞은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능을 넘어옵니다. 무책임입니다.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저는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에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상식이 이기고 민생이 앞서는 길을 서울에서부터 열겠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와 혁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후보 등록에 나섭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동행서울, 경쟁력 있는 서울이라는 깃발만 들겠습니다. 권력의 방향이 아니라 시민의 방향에 따르겠습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만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박원순 시즌2를 막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쥔 건 없는데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했네요. 완전히 백기투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아, 실망했어요? 네, 그래도 오세훈이 뭐 서울시장 많이 했는데 이번에 당권 도전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그리고 당권 도전하는 루트로 걷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 결정을 못하고 다시 저는 좀 배포 있게 도전하지 못하고 멈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오세훈 시장의 후보 등록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박수민 의원인가요? 강남 의원인가요? 네, 그분이 서울시장 나간다 그러니까 좀 급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안 나가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명분은 없지만 국민의힘 내가 말하고 하나도 안 들어줬지. 그래도 내가 그냥 나가줄게.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과 이번에 또 출마 선언 하나도 안 맞아요. 전혀 맞지도 않고. 글쎄요. 본인이 출마의 전제로 요구했던 것들이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안 네. 받아들여졌죠. 하나도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사실은. 갑자기 출마하겠다는 거는 네. 서울시장 자리가 그렇게 쉬워 보이나요? 저는 그 판단 구조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2, 3일 사이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2, 3일 사이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본인은 출마하지 않고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제3자가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됐다. 결국에는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놓치면 아예 다른 사람까지 공천 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야 한다라면서 이제 장동익 체제에 완전히 지금 굴복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주려고 합니까? 안 주려고 합니까? 아니, 이제 이정훈 공관위원장이 콕 찍어가지고 오세훈 시장 빨리 신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오늘 오세훈 시장이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신청한다고 발표하고 나니까 환영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공천을 안 준다 그러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아니, 장난은 서로 치고 있는 것인가? 어느 한 사람이 장난친다가 아니고 그러면은
자, 대구 경북은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에 지금 이진성 전 방통위원장을 주기 위해서 나머지 조호영 의원을 비롯한 추경호 뭐 여러 이제 국회 출마전 컷오프 시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죠. 내일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대거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할 거예요. 그 면담에서 지금 이대로 가면 대구 선거는 아예 진다. 오늘 대구에 있는 기업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서 차라리 이번에 이진숙 줄 것 같으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이 되고 이재명 정부하고 손잡고 뭔가 좀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도 듬뿍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네. 오히려 김부겸 총리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업인들의 의견이다라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진숙에 대해서는 안 좋은데 이것을 이정현 밀어붙이니까 이제 좀 집단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장동 대표를 만나서 이거 지금 포기하라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차라리 김부겸 전 총리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이 국힘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주 고무적인 말로 들리고요. 빈센트 7228님의 댓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세훈은요, 얼굴 긴 장동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워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좀 재밌는 댓글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갑자기 요즘은 그 표정이나 얼굴 가지고 비교하면 그게 약간 이게 지금 반응을 보이면 좀 위험하다. 아, 그렇군요. 네, 저 혼자 막아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장을 4번 하셨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서울시의 미래를 잘 그려낼 수 있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박수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기업가로서도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박수민 의원님의 참신함과 또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풍부한 행정 경험 그리고 다른 이미 신청했던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결합이 된다면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경선을 치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뭘 해야 될지 지금 전략적으로 명확한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약간 그게 꼬여버렸죠. 사실상 그 전에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한동훈의 대구, 그 다음에 부산 행보로 인해 가지고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됐잖아요. 그때 그걸 갖다 일거의 그 분위기를 뒤집은 게 사실은 그 절연선언이었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면서 사실 한동훈에 쏠렸던 관심을 자기가 가져가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는 거죠. 과연 그 오세훈 혼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절연선언까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당이 그걸 따라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은 절연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보여준 행보는 말도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거는 정반대로 가는 거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선으로 후퇴하겠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계속 지휘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물리쳐라 내쳐라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실 그 현장에서도 그 저런 선언문을 갖다 자기가 읽은 게 아니라 남이 읽게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말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강하게 처음에는 이제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딱 절연 선언하니까 맞다. 이제야 뭐 뛰어볼 만하다라고 환영 선언을 했다가 딱 돌아가는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사실 약속 대련이었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거든요. 아하. 이게 뭐냐? 절연한 거냐 안 한 거냐? 긴가민가하다라고 하니까 또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또 강하게 몰아쳤거든요. 예. 말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하게 몰아치면서 후보 등록을 안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도 뭐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출마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 카드를 갖다 남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꼴값판에서 내가 출마를 할지 안 할지를 딱 들고 있어야지 이게 힘을 갖는 건데 그렇게 조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반드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버리니까 장동혁의 입장에서는 제가 어차피 출마할 건데 뭐 그게 압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압박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출마를 갖다 차일피일 미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주말이 딱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피로감이 와요. 뭐냐 도대체 출마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피로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출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그 말을 번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결국 출마 선언을 좀 한 건데 스텝이 꼬여버렸어요. 아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당권하고 아니면 서울시장하고 둘 중에 어느 목표를 분명하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양다리를 다 걸친 거예요. 이쪽에다. 양쪽에다 다 걸치니까 스텝이 좀 이상해지는 거죠. 거기서 결단을 못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면 일단 당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의 그 요구 중에서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없네요. 딱 하나 있다면 박민영. 박민영.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뭐 철회가 아니라 그냥 보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남았습니까? 윤민호.
윤리위원장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장해찬 그대로 유임시켰단 말이죠. 예. 장해찬은 심지어는 자기가 사퇴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쫓아가서 사퇴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저기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이정현 또 공관위원장 데리고 왔거든요. 이러니까 말짱 도루묵이 돼버리는 아하. 겁니다. 왜냐하면은 혁신선대위원장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오세훈의 주장이었단 말이죠. 요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혁신선대위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천이잖아요. 근데 그 공천을 갖다 누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공천을 갖다 이정현한테 맡겨버렸단 말이죠. 정권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정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혁신선대위 같은 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후퇴를 한 게 혁신선대위가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야 도대체. 이러다 보니까 장동혁은 상대 카드를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나올 거야. 못 나오지는 못해. 라고 한다면 너야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이번에 또 나오겠다라고 좀 선언을 한 거고 그러면서 아예 명분은 남겨놨거든요. 어차피 당에서 지금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내 발언권이 더 세진다라는 거죠. 예. 그때 또 압박을 가해서 내 뜻을 이뤄나겠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못한다면은 서울시가 하겠다. 이런 코드로 좀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출마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마를 할 때 일단 명분을 챙기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언뜻 당의 변화를 갖다 이끌어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부딪혔다가 다시 돌아가신 거고 자기가 굴복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볼 면목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 명분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어려운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나가가지고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당권 도전하기 힘들 거려 아마. 그러네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뭐냐면 지금은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된 거냐면 나랑 장동혁은 운명 공동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 자기가 아무리 뭘 그어도 그 선을 그어도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이제 운명 공동체네라고 한다면 이제 패배의 책임에 대해서도 뭐예요?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 남 탓을 하기도 힘들어진 겁니다. 남탓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거고 예. 그다음에 패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까? 오시장. 너는 뭐 처음부터 괜히 네가 목리 부려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다 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장동혁이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설사 물러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기에는 좀 명분이 좀 많이 부족해진 상태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남은 길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예. 현재로서는. 자, 바로 그 부분을 좀 조목조목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민의힘 공천 관련된 과정인데 지금 상당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나갔던 이정현을 장동혁 대표가 붙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일단 변화의 요구에 부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 예.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이정현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죠? 현역들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아주 그냥 대담하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천혁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배경에 누가 있냐면 이제 고성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한테 이정현을 연결시켜 준 것도 사실 고성국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성국과 이정현 사이에는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고성국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공천 브로커거든요. 공천 브로커인데 만약에 현역들한테 준다라고 하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의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현역들 다 물러나라. 현역들 다 컷오프 시키겠다. 그럼 자리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여기저기에. 그 자리에 이제 뭐예요? 공천 비즈니스가 시작된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정현은 받아가지고 현역들을 쳐내는 게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뭐였냐면 다 잘라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누굴 잘라내는 거예요? 오세훈을 잘라내는 거고, 부산에서는 누굴 잘라내는 거고, 박형준을 잘라내는 거고, 대구에서는 이제 현역들 여러 사람들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호영도 있고 뭐 등등등 이 사람 다 컷오프 시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딴 건 몰라도 대구에서 이제 뭐 육선, 주호영 같은 게 육선에다 국회부의장이잖아요. 이 사람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공관위원들까지도 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과 또 이정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둘 사이가 그렇게 친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장동혁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정현이 혼자 막 가는 거고 오히려 이제 고성국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약간 둘이 돼버린 이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막 나가는 주장을 해버리니까 공관위원들까지도 황당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어맞은 게 바로 뭐였냐면 오세훈한테 맞은 거예요. 네. 오세훈이 후보 등록을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이제 꼭지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거대로 안 가는 거거든요. 자기 플랜대로 안 가니까 거기서 이제 못 하겠다고 확 전화를 갖다가 전화기를 꺼버리고 도망 다닌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그런 경우에 전화번호는 끄는데 어디 있는지는 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동혁이 이제 쫓아가가지고 말려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예. 달래느라고 한 말이 뭐야? 너한테 전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전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온 거고 장동혁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였냐면 끝까지 이정현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관위원장 없이 간다. 위원들만. 아. 이게 원래 플랜 B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장동혁이 그러면 이제 모양이 좀 빠지긴 하죠. 장동혁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올라온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뭐냐 달래기 위해서 전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대표를 역임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온갖 파장이 피를 튀기는 정도 수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지금 경찰 뭐 구속영장 청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 공천 컷오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국 경선을 하기로는 했지만 부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논의되던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 얘기가 나오니까 망나니 칼춤이다.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육선 국회 부의장은 대구 선거 망치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냐. 마구마구 지금 반발 쏟아지네요. 예. 이걸 그냥 이른바 기득권 반발로 봐야 될까요? 이정현 공천에 대해서 야생 점퍼 공천에 대해서 야상 점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납득이 되는 건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요. 이 사람은 3,100만 원 받은 혐의거든요. 뇌물. 그래서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거든요. 이런 사람을 컷오프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컷오프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속영장에 청구된 사람을 당의 후보로 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말이 돼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은 이거 생각은 안 했겠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같이 벌어지는 사태가 좀 벌어진 것 뿐이고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부처하니까 그 지자체장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 자리가 현역이 거기는 막강하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의원들이 막차 타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의원들이 퇴임 후로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거기 딱 가게 되면은 보통 3선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예. 3선까지 가능하니까 되게 퇴임 후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호영 같은 경우에도 몇 선입니까 지금 6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자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좀 개혁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보게 되면 누구예요? 이정현 이 사람이 하는 공천은 그 본질이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밀려고 하는 후보가 무슨 개혁성 있는 후보가 아니에요. 일단은 현역선은 다 잘라내라.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경선에 붙여봤자 뭐가 되는 거야. 경선에 붙인다 하더라도 막강하기 때문에 다 당선이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공천 비즈니스를 할 공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돼버린 것 같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컷오프는 좀 그렇거든요. 예. 컷오프가 그거 좀 약간 그런 측면은 있어요.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도 안 나와요. 지지율이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진우를 그 자리에 이제 앉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진우 의원을.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박형근은 이제 발끈하는 거죠. 아니 딴 건 몰라도 일단은 경선은 이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현역 시장인데. 그리고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초선이잖아요. 초선이고 또 지자체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저쪽에서 누가 나와요? 전재수가 나오는데 전재수를 과연 상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박형준을 잘라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혁신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부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이거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에게 우리 자리를 갖다 헌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끝쳤으면 아마도 막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약간의 명분도 있거든요. 너 봐. 너 후보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안 나오잖아. 이게 명분이 되긴 되잖아요. 예. 그랬는데 다행인가 불행인가 주진우 의원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나도 경선을 원한다. 같이 컷오프 하지 말라라고 상대방이 그걸 갖다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자르지 말아라. 내가 당당히 경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거의 공동성명 발표하듯이 우리 경선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공관위원회의 뜻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 버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박형준 시장도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첫 가라앉은 상황 속에서 그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있는 주진우 의원 괜찮잖아요 이미지가. 예. 주진우 의원가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현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지지율이 좀 안 나온다 치더라도 경선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기는 과정 속에서 멋진 대결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 자체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또는 컨벤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주진우 의원이 거기서 승리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이변이 일어나면 몰라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컨대 전재수 의원이
그 부산 거기서는 그 지역구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부산 전반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또 얘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또 이변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진숙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진숙. 근데 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호영이죠, 윤재욱이죠, 예, 예. 추경호죠.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완전히 그냥 굵고 굵은 사람들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주호영, 추경호 이거면. 야. 이런 사람들 컷오프 딱 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크고 이 사람들이 당내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같은 경우에도 반발하는 게 대구 선거를 망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을 상납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근데 대구에서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진숙이 시장을 돌고 있잖아요. 이진숙이 시장을 도는데 분위기 썰렁하죠.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고성국 있어요. 아. 황당하더라고요. 예. 고성국이 돌아다니면서 이 후보를 갖다 그 시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원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당 대표가 보통 자기 후보한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딱 그 고성국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당 대표가 둘이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진수가 나오면은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제 김부겸 카드를 꺼낼 겁니다. 일단은 경북은 뭐 그럴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아마. 대구. 근데 대구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대 김부겸이 붙으면 대구는 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봤잖아요. 몇몇 분위기를 봤거든요. 김재원 가서 봤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국힘에 대한 반응이 엄청나게 썰렁했거든요. 그다음에 장동혁에 대한 비토의 감정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서문시장입니다. 서문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북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한동훈이 갔어요. 한동훈이 갔을 때도 거기서 장동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왔었대요 오기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욕을 하는 바람에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진숙이 직접 내려갔거든요. 예. 썰렁해요. 그래서 다가가잖아. 그럼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있어서 이진숙을 내셨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 혁신공천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웃지요.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공천 브로커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물론 당원이긴 하지만 이제는 다 그 이진숙 후보를 갖다 시민들한테 소개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정현 살생부에 지금 현역도는 중진들이 올라와 있고 결과적으로는 주진우 의원은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서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진숙 밀어주기. 그래서 지금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살생부 관련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곳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뭐 그렇게 민감한 반응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대부분 나왔고 예. 그다음에 강원의 김진태, 뭐 경남의 박완수, 울산의 김두겸 이쪽은 공천 받았습니다. 이쪽은 그냥 현역인데도 공천 줬잖아요. 예.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요. 어쨌든 모종의 기준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알짜라고 생각하는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 여기는 현역들을 컷오프 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의 그 기조로 선거를 한번 지들 마음으로는 한번 세게 한번 치러보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볼 때 폭망하는 길이죠. 그랬다가 그 계획이 약간 틀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지도부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여러 요구 중에서 이선 후퇴는 물론 일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박민영 대변인의 재임명 안건을 이걸 뭐 철회한 것도 아니고 보류했습니다. 예. 일부 우려의 목소리는 전달이 됐다. 근데 이게 전달이 된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일부가 박민용의 재임명에 관해 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박성수석 대변인이죠. 그다음에 그 목소리를 대표가 들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이런 결정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사실 임기가 끝났잖아요. 예.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철회가 아니라 보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시효가 언제까지겠어요? 보류니까. 영원히 보류할 수 없죠. 지선까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선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임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세훈이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혁신선대위 요구했죠. 두 번째 인적 쇄신을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거론했던 이름이 둘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가 박민영이었고 또 하나가 장해찬이라는 거죠. 윤민우도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런데 그 박민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무슨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양가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그래 들어주는 척 한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이 내세웠던 주요한 요구들을 다 뭐랄까 거절한 거죠. 거절하면서 약간 미안하니까 내지는 약간 좀 거시기하니까 약간 들어주는 척 하느라고 이걸 딱 예. 철회도 아니고 그냥 보류만 시킨 거예요. 보류만 시킨 거죠. 특히 이제 윤민석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사실 윤민우. 민감한 인물입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 애연진과도 관련이 있고 뭐 친한계긴 합니다만 또 김종혁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도 관련이 있는 가장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대로입니다. 윤민우하고 장해찬 예.
그냥 그대로 유임을 시켰거든요. 윤민호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까지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퇴를 하느냐. 그다음에 계엄은 라우지 플랜이다. 그러니까 그 체계가 없는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막 엉망진창인 그런 계획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내란이다 이런 혐의를 비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엉망진창이고 사실은 내란이라고 부르긴 뭐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돌려서 이렇게 라우지 플랜이라고 약간 다운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뭐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었고 방첩사 자문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방첩사라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이제 내란 이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기관이거든요. 예, 거기에 있었던 여인영 사람이란 전 말이죠. 방첩사령관이었나요?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가서 했던 일들이 뭡니까 결국 윤 어게인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 주장하던 사람들을 몽땅 다 극형에 처한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을 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해찬도 마찬가지예요. 장해찬은 뭐였습니까? 주로 한동훈 그 스나이퍼잖아요. 한동훈 스토커거든요. 방송 여기저기 나가가지고 예.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마저 내치게 되면 장동혁은 뭐가 돼요? 당에서 혼자 남게 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장기판으로 보게 되면 그 윤민호는 차예요, 차. 예. 그다음에 장해찬은 포거든요. 타포 떼고 장기를 둘 수는 없거든요. 왜냐, 이 윤민호의 손을 빌어가지고 뭡니까 정적들을 제거해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 포화를 날린 건 뭐야? 말로 포화를 날린 장해찬이었단 말이죠. 이 둘 없으면 사실은 장동혁 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들을 물린다라는 건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의 1선에서 2선으로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이걸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이제 유임을 시킨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세훈 시장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장동혁 대표 이선 후퇴인데 이건 뭐 일도 받아들이지가 않네요. 이거는 뭐 장동혁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몰아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몰아친 겁니다. 오세훈이.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형태의 선대위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국힘에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또 오세훈 측에서 또 후퇴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혁신선대위가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또 뭐야. 싸우려면 확실하게 싸우지. 예. 그래서 어차피 장동혁 대표로는 이게 선거가 못 치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선거를 못 치른다는 얘기냐면 후보들이 자기 옆에 자기 옆자리에 장동혁 대표를 모시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홍준표도 그랬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를 못하는 거네요. 옛날에 홍준표 대표 시절 예. 그 사람도 그 지방선거 때 지원 유세를 나가잖아요. 그럼 후보들이 도망 다녔어요. 안 만나고 오지 말라고. 그 사태가 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동혁은 지금 뭐냐면 딴 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권력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앞으로 노선의 전환도 없다. 이런 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참 오세훈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플랜 B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원래는 내가 듣기로는 뭐였냐면 조정훈이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하면은 그쵸 저쪽도 플랜 B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광한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플랜 B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게 누구였냐? 조정훈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조정훈은 이번 선거 내가 나가면 질 텐데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그 마포갑이잖아요. 거기. 이걸 내놔? 예. 그래서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좀 고소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온 거예요? 대타로 이제 박수민이 나와버린 거죠. 새누리당 이 국민의힘 후보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지역구에 있는 박수민 의원이 선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예요?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었다 또는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도 뭐예요? 오세훈이 불출마 선언할 것을 예상하고 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럴 뜻이 없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수민 딱 나오니까 오세훈이 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잖아요. 출마하겠다, 후보 등록하겠다 이러니까 모양이 오히려 저쪽에 밀려버린 듯한 느낌을 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은 좀 약간 이미지 조금 많이 구겨진 꼬였다. 꼬였어요. 예. 스텝이 꼬여버린 겁니다. 애초에 네. 정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장인지 아니면 당권인지 둘 중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결기를 가지고 딱 승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승부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진더라도 그때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졌다.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선거 참패했네. 너희들 이제 물러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당권 도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는데 예.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결정을 못 내린 거 같아요. 2011년에 무상급식 때 사퇴했던 그 트라우마가 좀 있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현역일 때 사퇴한 거지만 요번에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명분도 없었고. 예. 지금은 명분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절반의 승리에 그치긴 했지만 전륜선언도 나름대로 또 이끌어낸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절반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을 채웠어야 되는 순간에 여기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장동혁 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요. TK 특파도 위태롭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비대위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비대위로 갈 수가 있을까요? 비대위는 애초에 불가능해요. 지금 선거 며칠 남았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70일밖에 안 70일 정도 남았는 2달 남았는데 지금 비대위 구성하려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뭐예요? 비대위 대신에 선대위를 꾸려라. 예. 그래서 현대위 앞에다 뭘 꾸민 겁니까? 수식어를 붙였죠. 혁신이란 말을 붙였단 말이죠. 그 혁신 선대위를 꾸린다는 건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상 비대위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고 혁신 선대위가 꾸려져서 그쪽에서 공천인이 이 모든 걸 관할하게끔 하고 선거운동 전반을 갖다 지휘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선대위의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윤어게인의 노선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인물이거든요. 예. 그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물 건너간 거죠 이미. 그래서 장동혁 체제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선대위가 꾸려지겠죠. 그거 뻔한 거고 공천위원장은 또 누굽니까? 그냥 그대로 이정현이란 말이죠. 예. 교수님 그럼 선대위원장이 누가 온들 별 약발을 받지는 못할까요?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그 선대위 위원장으로 김종인, 예. 안철수, 유승민 등이 그런 데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글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승민 씨가 할 것 같아요? 유승민 씨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뭐 경기도지사 나가라고 하는데 거기도 마다하는 사람인데 예. 왜 그 망해가는 배에 선장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안철수 씨 이분은 재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차기 대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번 선거 분명히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지면은 뭐예요? 패배의 책임을 누가 뒤집었습니까? 대표가 뒤집었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이 뒤집었어요. 선대위원장이겠네요. 그러면 그걸 본인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안 할 것 같고. 김종인? 이분은 오세훈 씨 사실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예. 근데 듣지 않으니까 여기저기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힘에서 만약에 그 선대위원장으로 부르면 가시겠냐라고 했더니 피식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피식 웃었다라고 하고. 또 여기 또 발끈한 게 누구냐? 조광한 이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김영직 최고위원입니다. 김종인은 연세가 있으니 쉬시라 이런 식의 굉장히 무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도 발끈해가지고 너희들이 삼고초려를 해도 어차피 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러도 어떤 사람입니까? 전권을 쥐는 사람이거든요. 예. 전권 안 주면 안 가요. 근데 이분이 그 전권을 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장동혁, 이정혁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 빠져. 이 선거 내가 치를게. 근데 애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카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혁신 선대위 자체가 이미 물 건너갔다.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이름이 붙는다 하더라도 그냥 선대위죠. 뭐. 예. 혁신의 이름을 갖다 붙일지 몰라도 원래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그다음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신 선대위는 꾸려질 것 같지가 않다. 네. 교수님 말 듣고 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의 시도도 또 뭔가 당에서 해보려고 했던 몸부림도 김이 빠지는 형국입니다. 당권 도전의 결기마저 내팽개친 채 장동혁 체제에 무릎을 꿇은 오세훈 시장. 그의 행보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백기투항을 확인해준 셈입니다. 본인이 내걸었던 쇄신 조건들이 무참히 짓밟혔음에도 각서까지 써가면서 공천 구걸에 나섰죠. 결국 시장직 유지에 급급해 비겁한 민낯을 보인 것인데요. 당권과 시장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실리도 명분도 모두 놓쳐버린 처참한 굴욕을 확인해준 거죠. 오세훈 시장의 야심찼던 승부수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야 말았네요. 권력을 둘러싼 이 서늘한 칼날이 결국 누구를 향해 꽂히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